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최훈동 지음, 다멘북스에서 22년 3월 2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종교와 정신의학, 명상과 심리치료를 아우른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명상과 정신치료의 정수를 녹여내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로 깨어나 온전히 사는 법을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기존 불교 명상의 가르침을 현대 심리치료적 견지에서 재해석하여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꾀했습니다. 라고 이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상은 동양의 마음 치료법이고 정신치료는 서양의 마음 치료법입니다. 양자 모두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여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불교 또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해탈의 경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위둘과 같습니다. 즉 명상, 불교, 정신치료는 마음 공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부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우리에겐 헤쳐나갈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뇌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무한히 변화하며 새로운 신경회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인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도래한 아리안족이 원주민들 위해 군림하며 토속 사상과 서구 사상을 융합한 브라마니즘이 형성되었는데 그 경전이 베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우파니샤드 철학이 꽃을 피웠는데 부처님은 불교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상과 명상 체계를 충실히 공부하고 익힌 토양 위에 새로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기관법입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영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영기법 혹은 영기관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영기법은 인간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하고 통찰한 것으로 모든 고통과 불행은 그럴 만한 연유가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종식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명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메디테이션은 어원은 라틴어에 있고 심사숙고, 묵상, 심신수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선으로 표현하는데 선은 중국 역경 학승들이 산스크리트어 디아나를 소리나는 대로 선나로 번역한 것이 나중에 나자가 탈락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선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언어를 떠난 생각을 없애는 명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명상은 인도나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기 표현은 달라도 기독교에는 묵상이나 관상, 이슬람교에는 수피즘, 유대교에는 카발라 등의 수련법이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 중국의 기공이나 우리나라의 단학 수련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선은 불교 명상을 지칭하고 명상은 모든 걸 포함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상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명상의 두 날개는 집중의 요소와
관찰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관찰함이 함께할 때 마음은 밝고 깨어있는 상태에 이릅니다. 집중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 들고 관찰을 통해 지혜와 통찰에 이르는 길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무념무상, 생각 없애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명상의 두 날개인 집중과 관찰에서 집중의 측면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찰은 순 우리말로는 바라봄으로 표현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널리 쓰이는 사띠는 관찰의 요소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고요, 기쁨, 행복, 평온, 평정 상태로 이끌고 바른 관찰은 지혜로 연결되어 통찰과 깨달음으로 안내합니다. 연상을 통해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자각하면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통찰은 현재의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대인관계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는 과거에 무의식화된 조건, 즉 카르마에 지배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지배받고 속박되었음을 명확히 깨달은 후엔 오히려 그런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신령스러운 그 무엇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의 욕망과 분노, 무지를 성찰하고 깨달으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보다 밝고 선한 마음 상태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지요. 명상의 두 날개인 집중과 관찰은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명상의 몸통은 깨달음입니다. 지혜에 의한 통찰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과 대면하여 깨닫는 숙고 명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명상은 흐지부지 중단됩니다.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것인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몸과 마음에 예속된 삶, 욕망과 분노에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틀렸어, 변할 수 없어, 끝이야 라고 결론 내린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명상의 시작은 자기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씩 해나갑니다. 이제부터 명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바르게 앉고 어깨와 목을 한껏 위로 치켜 세웠다가 탁 놓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하되 다른 모든 부위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사람, 사물, 일 등 밖으로 향하던 주의를 호흡으로 돌려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때 마음이 산만하고 어수선하다면 먼저 심호흡을 몇 차례 하면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그런 다음 호흡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마음과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제 호흡을 코 입구에서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의 감각 차이도 느껴봅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편안해지면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몸의 특정 부위의 감각이 뚜렷하면 그 감각을 잠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감각을 살펴봅니다. 명상의 첫걸음은 외부에 있던 모든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는 훈련입니다. 밖으로 뺏기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니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명상 후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며 피로가 회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주의를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에서 현재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잡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들면 더 산만해지고 잡념이 드세집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고 바라보면 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호흡을 명상의 기준점으로 삼고 밥 먹듯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14번째 글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선풍을 크게 일으킨 마조 선사의 일화입니다. 그가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묵언하며 용맹정진하던 때의 일입니다. 스승인 회양 선사가 하루는 마조가 정진하는 선실 앞마당에서 기왓돌을 숫돌에 갈기 시작합니다. 쓱쓱 싹싹 돌가는 소리가 좌선에 방해되었지만 마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좌선합니다. 그러나 며칠이고 계속되는 소음에 마침내 마조가 침묵을 깨고 스승께 화를 냅니다. 스승님, 뭐 하십니까? 보면 모르느냐? 기왓돌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스승님,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해도 어찌 기왓돌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꼼짝 않고 앉아만 있는다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말을 때려야 되느냐? 이 일화는 잠도 마다하고 오래 앉아 고행해도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명상이라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앉고 서고 걷고 눕는 것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깨어 바라보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다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이 책에는 27개의 저자의 짧은 글이 들어있고 그 글의 끝마다 숙고 명상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명상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